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MBC 강원 3사와 도내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 집중 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강원도 지사와 교육감입니다. 도민 9천여 명을 조사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도지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 보수 흐름에서 벗어나 보수 진보 진영 후보가 번갈아가며 당선됐던 강원도지사 선거. 이번엔 도지사직 탈환을 노리는 힘있는 여당 후보 우상호, 그리고 수성을 노리는 현직 도지사 김진태 후보 간 맞대결입니다. 강원도민들의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44.7%, 국민의힘 김진태 37.4%, 두 후보 간 차이는 7.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우상호 후보가 앞섭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18.0%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 역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49.3%, 국민의힘 김진태 31.0%로 우 후보가 김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우상호 후보가 우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절반 이상인 50.3%가 우상호 후보를 지지했고 김진태 후보는 29.0%가 지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 후보가 앞선 곳이 춘천과 원주, 속초 등 6곳, 김 후보가 앞선 곳이 삼척과 양구, 횡성 3곳, 나머지 9개 시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가장 높게 꼽았고 정책과 공약, 정당, 도덕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5%로 국민의힘 31.2%보다 10.3%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어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3%, 진보당 1.6% 순입니다. 국정운영평가 역시 긍정평가가 65.8%로 부정평가 26.1%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강원도민들은 도지사와 정당, 국정평가 모두 여당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분석입니다. 그동안 보수세가 강했던 강원도에서 파란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접전이 벌어지는 시군도 있는데요. 결국 중도층 표심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강원 중도 측은 우상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다고 했고 교육감은 중도층 부동층이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라고 답한 강원도민은 전체의 29.7%, 10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중도층이라고 답한 도민들에게 강원도지사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50.3%, 국민의힘 김진태 29.0%로 우 후보가 김 후보를 21.3%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전체 강원도민의 44.7%가 우상호, 37.4%가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며 격차가 7.3%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도층은 김 후보보다 우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도층 중에 투표할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라고 답한 비율도 20.6%. 부동층 표심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강원 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중도층 표심입니다. 강사명 26.0%, 신경호 13.2%로 강 후보가 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어 최강익 4.1, 박현숙 2.0%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투표할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라고 응답한 부동층이 무려 54.8%로 모든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9.5%나 높았습니다. 결국 중도층 부동층 표심에 따라 차기 도교육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도층의 93.8%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해
이들의 표심이 선거 막판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이어서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사명 후보가 4월 조사에 이어 오차범위 밖 우세를 지켰는데요.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도 50%가 넘는 부동층이 관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강사명 후보 22.6%, 신경호 후보 15.4%, 최강익 후보 3.8%, 박현숙 후보 2.1%였습니다. 강사명 후보와 신경호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로 지난 4월 조사에 이어 강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지켰습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 27.9%, 모름이나 무응답 28.2%로 부동층이 50%를 넘는 게 관건입니다. 반드시 투표층으로 보면 강사명 후보 26.2%, 신경호 후보 16.7%로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부동층도 조금 줄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이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령별로는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강사명 후보가 신경호 후보를 앞섰습니다. 특히 40대, 50대가 강사명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70대는 신경호 후보 지지가 많아 연령별 투표율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3곳에서 강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두 오차범위 내인데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 3곳은 1%포인트 미만 초접전입니다. 차기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교육 현안을 물었습니다. 교육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26.9%,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 23.4%로 20% 이상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 등 지역 교육 격차 해소 17.5%, 학력 신장 8.2%, 디지털 교육 혁신 6.2%, 학생 인권 강화 4.7% 순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없고 지역별로 이름 배치 순서도 달리해 치러집니다. 인지도가 낮고 정보가 부족해 부동층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막판까지 후보 이름 알리기와 정책 홍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사는 MBC 강원 3사 등 도내 6개 언론사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도내 18개 시군, 만 18세 이상 남녀 9,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선거 운동이 치열한 가운데 통행량이 많은 인도에 선거 차량을 며칠씩 주차시키는 이른바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거 차량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단속의 허점을 노리면 과태료 한 번에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알박기가 가능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원주의 한 회전교차로, 인도의 한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차량이 서 있습니다. 다음 날이 돼도 차량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또 다른 회전교차로엔 다른 후보자의 선거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찾아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겁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인도 위로 선거 차량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도 많고 특히 저 놀이터 앞이라 가지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건 신경 안 쓰시고 나중에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린 몰랐다 할 수 있으니까. 선거 차량도 인도에 주정차를 하면 일반 차량과 똑같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계도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연속해서 부과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수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13일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특정 위치에 불법 알박기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사실 하루 이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걸 연속적으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다만 원주시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들도 법을 몰라서 실수를 했다며
앞으로는 시민 불편과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법에서 대담과 연설, 선거 차량의 운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막상 마땅한 장소가 없어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할 때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강원 지역 유권자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군 의원 등 모두 7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강릉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강릉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오늘 낮 1시 55분부터 MBC 강원 영동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무소속 김동기 후보가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주도권 토론을 통해 후보 각자의 역량과 장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등 막바지 표심 잡기에도 나섭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원주시민 금융돌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신협사회공헌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지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등 8개 기관은 다음 달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돌봄 사업에 나섭니다. 채무와 통장 압류 등 이른바 금융배제 주만의 재무 회복을 돕고 자조모임 지원, 일반 시민 대상 금융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금융돌봄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원주시와 원주시 의회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춘천 시민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로 그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사측이 어제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행 차질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정상 운행을 위한 노사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춘천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해 주요 노선과 통합급행버스, 마을버스를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버스 운행률은 평소의 약 60% 수준입니다. 한편 노조 측은 6.5% 임금 인상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북 항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이 제13회 들꽃 영화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박봉남 감독은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150여 회 촬영을 이어가며 광부와 그 가족은 물론 당시 진압 경찰과 회사 간부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